그래서 본인도 당황스럽다. 그런데 조금 뭐 말을 뒤틀 문제도 있고 있어서 그 녹취록을 그게 녹음한 거를 직접 녹음을 주지는 않았지만 풀어서 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인터뷰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를 오해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만 구출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구출입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과 싸웠고 그 싸움이 옳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물론 열렬당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 사진 하나 들고 나오는데도 예민하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 정론지 조선일보가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간단한 당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 220개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간단한 당원들이 아닙니다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맹신도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고 인터뷰에서는. 우리 당에 220개 단체가 있어요. 내부 카톡방에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 대연 사진을 드느냐 안 드느냐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거 실질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들더라도 5명 정도만 하자. 행진대열에서는 단기 뒤로 서게 하자 등 원칙이 정해졌고 이 원칙이 전체 단체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당이라고 오해하는데 지금은 체제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70% 정도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90%고 60살을 기준으로 반반입니다. 매주 5,000명씩 당원이 늘어나요. 학벌이 전문대 이상이 70%고 당비로만 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좌파로서는 이상한 정당이 하나 보고 생겼고 정치학에서는 로망인 정당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일부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만 한 건데 제가 인터뷰하는 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실리고 내용 설명은 반이 안 실리고 반만 실린 거예요. 4번 겨울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투쟁했는데 이 정당을 어떻게 보수 쪽에서 껴안아 줄 것인가 한쪽 면으로만 보지 말고 우파의 자생 정당이 생겼다. 자생 자립 자강의 정당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단순하게 박바 정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박바 정당의 말이 나온 그 내용입니다. 요 박바 정당 말을 그대로 그것만 딱 실었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정당을 만들 때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2년 반이 지나니까 체제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공화당의 그런 모습을 조선일보도 봐줘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공화당 사람들의 내용을 봐라. 극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한다고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울한 탄핵에 분노한 사람도 있지만 체제 싸움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억울해 분노해 나왔는데 이게 진화해서 문재인 정권 퇴진에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2가지 이슈가 우리 공화당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당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같이 당하지 않겠다. 또 탄핵 문제는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우파 70%가 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당이 배타적이지 않고 통합의 문도 열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승민이 한국당을 어렵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 우리는 연대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도 저도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가겠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모두 좌절감에 태극기 시민단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때 우리는 8월 말에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노감을 가진 사람들로 모였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젊은 지식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왜? 우리 공화당이 집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공화당의 사람들의 내용을 봐달라.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문제되는 내용의 전체 원문입니다. 이것이 원문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후에 설날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출마자들도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출마 예상자들이나 이분들은 설날이 가장 좋은 선거에서는 시간입니다. 전 지역 시장, 주요 시장, 또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리기를 바라고 선거법 문제는 항상 중앙당 법률팀과 논의하시고요. 또 각 지역의 선관위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선거철이 왔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쇄신, 우파 정당이 안 바뀌니까 정당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우파 정당을 가치, 우리 헌법적 가치, 우파의 가치를 놔두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 그 핵심은 뭐냐? 2030 사동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 21대 국회를 세대 교체로 가자.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성이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게 왜 우리 공화당이 다음 국회에 원내 의석을 차지하고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가야 되느냐, 20석 이상을 얻어야 되느냐. 왼쪽의 정의당은 그야말로 가장 악랄한 좌파 입법, 또 좌파 논리를 가지고 사회주의 논리를 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끌어왔어요. 이 왼쪽의 정의당이 지금 교섭단체를 가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번에 4+1 이 침탈이죠. 국회 침탈인데 대통령제를 그냥 그대로 두면서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미 사회주의 친북 호남 중심 이 틀들이 모여가지고 4+1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좌파 연정입니다. 좌파 연정인데 대통령제에 아예 국회만 좌파 연정을 해서 자기하고 이념이 다른 제1당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제는 1당도. 이것이 국회 독재라는 겁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파 정당이나 우파 국민이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4+1으로 싸우니까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내에서 너무나 무기력했다. 자, 21대 국회도 똑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무기력한 우파 정당의 개혁 없이는 또 우리 공화당과 같이 체제 역사 싸움을 국회 안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 정의당이 교섭단체로 가면 오른쪽은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로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도로 4대2 구도는 만들어야 되지. 또 4대1 구도, 5대1 구도가 되면 100점 100패다. 모든 토론회에서도 패배. 모든 협상에서도 패배다. 제가 32년간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우파 국민들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맡겨야 된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지식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으로 가자. 그래서 오른쪽에 정의당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런 인식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전략적 선택이라. 자유한국당 같이 자유한국당 비례당을 하나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인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요구하죠. 국민들이 거기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벌써 국민들은 이번 국회 날치기 사건을 보면서 인식이 다 바뀐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 외에 어떤 당이 저들과 싸워줄 것인가, 이런 인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부품 없이 강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가면은 뭐 통합의 문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저는 선거 전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선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탄핵 오적하면은 우리 또 통합문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쪽에다 분명히 전달한 것은 이겁니다. 자, 통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파한테 좋은 거냐? 그렇지 않고 연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두 개의 우파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다.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국회의원 몇 명이 이렇게 합치는 이거는 아니다. 지금의 통합은 가치와 민심의 통합이 돼야 된다. 가치와 민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가치하고 우파 국민의 민심이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건 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분들이 73%입니다. 이것이 당심이고 민심이잖아요. 지금의 통합은 당심,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는 것이 80%가 넘어요. 지금의 통합은 뭡니까? 당심도 버리고 민심도 버리고 천심도 버리는 삼무심 통합을 하고 있는 거, 삼무심 통합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통합의 기본은 가치와 민심을 얻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분들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탄핵을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보십시오. 지금 탄핵 찬반이 딱 반반입니다. 자, 지금 세보수당이 들어가면 이제 반반 구도가 깨져요. 그러면은 108명에서 8명 들어가면 116명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58명 정도 되죠. 자, 58명 중에 반공천 받습니다. 반공천. 탄핵 반대했던 사람도 똑같습니다. 58명 중에 반토미 공천 받아요. 그 중에 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60명 잡아서 30명이 공천받고 30명 중에서 15명이 떨어집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15명밖에 120명이 들어가도 15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그냥 묻혀버립니다. 지금 탄핵 사탄파들이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이번 총선을 통하면은 탄핵은 그냥 강을 건너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탄핵 현실에서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렇게 15명, 20명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은 탄핵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역사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탄핵의 문제를 불을 다시 지펴야 됩니다.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그들의 불의를 밝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왜 오른쪽의 교섭단체로 가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탄핵하고 전혀 관계 없던 사람이 공천받아 들어가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고 떠들겠습니까? 안 합니다. 잘못하면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탄핵은요, 역사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의 불실을 밝히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불법 탄핵입니다. 다음 대선에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저는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만들 때 선언을 했잖아요. 다음 총선은 탄핵 때 반탄핵, 탄핵 찬성한 사람과 반탄핵한 사람들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기조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시에 2시에 일단 기자
2시에